PI 첨단 소재는 경기 민감주로서 시총 9천억여 원 규모의 제품, 임대 매출의 단일 부문 사업을 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멘보사입니다.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호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의 호신호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이 시점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저번 주 성과 볼까요? 개별 종목과의 스프레드는 해당 종목이 편입된 산업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플러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아웃퍼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언더퍼폼,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더 상승하여서 개별 종목이 갈 길이 더 먼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종목으로는 AD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주간으로는 오텍이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PI 첨단 소재, 화학산업, 시가총액 9천억여 원, 코스피 234위. 제 생각에는요, 친구의 추천과 동시에 연결이 아닌 별도 케미컬 회사를 보고 싶어서 찾아보게 되었고, 탄탄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의 악화와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 흐름이 불리하며 현금 전환 주기와 자기자본 이익률의 급격한 개선과 더불어 부채 비율의 감소와 이익잉여금 증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의 증가, 적극적인 영업자산 투자, 현금 전환 주기의 급격한 개선, 자기자본 이익률의 급격한 개선, 평균 자기자본의 증가, 부채 비율의 감소, 50% 충족한 법정 적립금, 늘어나는 이익잉여금이 좋은 부분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의 감소, 감가상각비 대비 불리한 현금 흐름, 평균 자기부채의 증가, 현금 배당금의 변동성이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싱싱한 구독과 좋아요 왔어요. PI 첨단 소재는 경기 민감주로서 제품 외 한 개의 매출로 구분된 단일 부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총 연결회생회사와 주요 종속 회사가 없는 별도 회사입니다. 동사는 2008년 6월에 설립되었고 201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가 202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폐지하였고, 같은 시기에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공시된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되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팔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동사는 보통주만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5,300만여 주입니다. 방구석 멘보사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순 유통 주식수를 계산해보면 860만여 주로 추려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약 1% 미만이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순 유통 주식수 대비 신용 비율을 구하면 약 5%가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주식 대비 돈을 빌려서 사고파는 비율이 2에서 7% 안에 있으므로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 중에 대빵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 주주는 코리아 PI 홀딩스입니다. 소유 주식수는 1,600만여 주이며 2023년 1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금액이 5천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54%이며 전분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주식수는 220만여 주이며 지분 금액이 68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8%이며 전분기 대비 지분율 약 1%포인트, 지분 금액 90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 비중은 단일 부문으로서 제품, 기타 매출 순이며 증감이 없습니다. 매출액은 제품 매출만 감소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700억여 원이고 전분기 대비 50억여 원, 약 6% 감소했습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20%, 전분기 대비 약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0억여 원이고 전분기 대비 10억여 원, 약 9% 증가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 알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현금을 400억여 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 40억여 원, 약 9% 증가했습니다. 100% 이상 높은 양수일수록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 투자 금액 비율은 약 16%로 전분기 대비 약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영업자산 투자를 하여서 좋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 흐름이 매우 불리해서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82일이며 전년 대비 약 18일, 약 18% 감소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있잖아 좋다고 보는 재고재산 회전일과 매출채권 회전일이 각각 약 68일로 감소, 약 48일로 증가했고 길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매입채무 회전일이 약 34일로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규모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고 원재료 대금을 매우 서두르지 않고 지급하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얼마이며 자본금은 얼마이고 만일에 대비해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기자본 이익률은 약 21%이고 전년 대비 약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 44%이고 전년 대비 약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본금은 15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50%를 충족한 채 70억여 원 쌓였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익잉여금은 7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200억여 원, 약 45% 증가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약 50%이고 전년 대비 약 1%포인트 미만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 효율성이 매우 좋아지는 추세이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매우 개선되고 평균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법정 적립금이 50%를 충족하였으며 이익잉여금이 꾸준하고 굉장히 증가하여서 좋지만 평균 자기부채가 다소 증가했고 현금 배당금이 중간에 줄어서 좋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다른 회사채 3년 수익 또는 국고채 3년 수익보다 각각 10배, 15배로 수익률이 매우 양호하므로 투자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라는 것은 기업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자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적극적인 영업자산 투자와 그에 따른 현금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그 현금의 흐름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는 가장 잘 되고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